자, 그래서 오늘 일단 시장의 전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 다 또 중복이 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긴 한데, 시장이 지금 어떤 수급이 쏠리고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섹터를 보면, 반도체단의 삼성전자의 실적이 좋게 나오고 하지만 지금 삼성전자, 그 다음에 SK하이닉스 이거 두 개 빼고 약간 좀 삐리삐리해요. 지금까지도 추세가 살아있어서 계속 잘 가는 거는 뭐 테크윙 정도. 그리고 나머지 최근 들어 7월 들어서부터 이제 좀 움직이기 시작한 게 이제 네오셈, 그 다음에 뭐 요 CXL이나 아니면 이제 유로모픽 요런 것들인데, 사실 글쎄요, 차트는 싹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한번 공략해 볼 만한데, 네오셈 같은 경우는 지금 전고점 돌파를 앞두고 주의가 붙었나 그럴 거예요. 그래서 요걸 생각하면 일단 저는 뭐 여기는 일단은 신고가 돌파가 나온 이후에 안착을 보는 게 맞지 않겠나. 이게 또 시간이 지나서 보면 앞에 전고점을 돌파 출하에 하다가 살짝 돌파하고 이렇게 밀렸잖아요. 그래서 어디 갔지? 자, 여기 보면 투자주의 스팸 관역 과다가 떴네요. 그래서 7월 4일 날은 단기갈 지정 예고가 떴습니다. 제가 이런 단기갈 지정 예고가 뜨면 보통 한 4일에서 한 5일 정도 이렇게 조정 받았다고 움직일 수 있다, 이런 얘기 드렸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이번에 이게 뭐 그걸 무시하고 간다 하면 갈 수 있겠지만, 이런 그 전고점 때 돌파할 때 우리가 한번 꺾었다 가는 거 아래로 많이 보셨잖아요. 그 전문 용어로 커비드 핸들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면 여기가 이제 핸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나올지 일단은 뭐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흐름이고, 일단 단기가열 지정 예고가 붙었기 때문에 한 3일 빠졌죠. 오늘 하루 더 빠지고, 아니면 뭐 살짝 올라온다 하더라도 한 9거래일 되는 정도까지 요렇게 이제 요 가격단 맞추는 그런 그림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더 빼도 이상하지 않으니까, 반도체단은 지금 딱히 뭐 볼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뭔가 삼성전자 10조가 나와도 삼성전자는 올라가지만 뭐 다른 것들은 별 비리비리 하거든요. 그래서 뭐 원익 IPS라든지 기존에 좀 못 갔던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뭐 밑에서 좀 올라오는 그런 흐름이긴 하지만, 이게 지금 주도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거래 대금적인 측면이 많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관심권에는 당연히 두고 우리가 반도체 쪽은 계속해서 뭐 이렇게 집중을 해서 봐야는 되겠지만, 보유자분들은 테크윈 같은 거 그냥 뭐 추세 꺾이기 전까지 계속 가져가면 되고, 다른 분들은 신규로 접근하는 분들은 일단 지금은 뭔가 돈의 쏠림이 반도체 쪽보다는 다른 곳으로 좀 집중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네오셈 기준 이게 CXL의 대장이었습니다. 다른 거는 물론 뭐 2등주가 대장질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대장을 보는 게 맞아요. 기존의 대장이었고 지금 계속 대장. 제일 강하잖아요, 시세가. 지금 다른 것들은 한 요 정도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요 관련된 종목들에서는 요걸 보는 거고, 11선을 기준으로 지금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 이탈 나오게 되면 꼬리를 달고 말아 올린다면 뭐 그날부터는 종가에 다시 봐야 되겠지만, 이게 이탈이 나온다면 요 갭을 메우는지 여부 그거 보면서 다시 돌아설 때 그때 보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반도체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어제 이야기 드렸던 게 이제 원전하고 방산, 이게 시간이 없어갖고 어제도 그냥 이거 한번 보세요 이렇게만 얘기 드렸는데, 뭐냐면 이제 대통령이 나토 뭐 정상회담 순방을 갔잖아요. 거기다가 거기에 누가 옵니까? 유럽의 그 회원국들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이제 세일즈를 또 해야 돼요. 그렇지. 뭐 자칭 이제 세일즈 뭐 대한민국 넘버원 세일즈라고 하니까, 셀러맨이라고 하니까 세일즈를 해야 되고, 거기서 할 수 있는 거 뭐 별거 없습니다. 그죠? 우리나라 잘하는 거 방산, 그 다음에 뭐 원전, 지금 정부 정책이죠. 원전 같은 경우는 키우겠다라는 거. 이게 지금 봐봐요. 체코에서 원전을 갖다가 수주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프랑스하고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저기 뭐 중국 거 써든지 러시아 거 써야 되는데 그쪽은 지금 안 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 원전에 대한 기술을 우리가 이거 버렸다 생각해봐요. 이거 그냥
정말 아까운 거가 되는 겁니다. 거의 세계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이제 대선 전에는 정책 테마주로 기대감에 올랐던 거지. 죽어있던 산업이니까 올랐으면 이제는 수주를 하는 거를 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조선처럼 그냥 수주 잔고가 뭐 얼마가 나왔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방산처럼 뭐 어디에 뭐 이제 수주를 했다 이런 것들로 이제 가는 거기 때문에 체코가 시작입니다. 체코 그다음에 뭐 루마니아인가요? 하여튼 이 남미 쪽도 있고 그다음에 동유럽도 있고 국가들이 지금 원전 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몇 있거든요. 그런 곳하고 또 스웨덴 같은 경우도 지금 탈원전 했다가 지금 12기인가 뭐 다시 지금 다 원전 복귀를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후쿠시마 원전 터졌던 게 이제 잊혀져 가는 거죠. 그렇죠. 아니 지금 당장의 그 전력난 문제가 맞습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가격으로 일단 뭔가 효율성을 따지니까. 네, 그렇죠.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제 뭐 한 10년 정도 기다리면 저 우주에다가 뭐 이렇게 태양 전지판을 열어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뭐 쏜다고 하더라고요. 지상으로. 뭐 그거는 이제 저기 언제 될지 모르는 거니까 일단 계획은 갖고 있던데 나사에서 그거 나오기 전까지 그 다음에 핵 융합 발전이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 우리는 뭐 원전 쓰면서 태양광과 풍력을 키워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니까 AI 키워드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거 없어도 지금 전력난이잖아요. 뭐 러시아에서 뭐 에너지 가지고 장난을 치는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고 그래서 원전 쪽은 지금 다시 살아나는 그런 흐름인데 차트를 한번 봅시다. 원전의 대장주 이거 테마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 테마란 뭡니까? 테마의 정의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대표님 뭐라고 생각하세요? 갑자기 말을 해. 나는 계속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 혹시 머리를 안 감고 왔을까? 뭐 이런 거. 자 머리는 감고 왔습니다. 머리는 감고 왔는데 머리는 감고 왔는데 이걸 왜 쓰고 왔을까? 나는 머리를 안 감았을 때 모자를 쓰거든. 저는 깔끔하게 항상 감고 모자를 쓰죠. 옆에도 있네 우상향. 네, 모자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그거 제가 요거 좀 한번 보여드려야지. 이쪽으로. 이쪽인가요? 우상향. 네, 여러분 우상향 하시기 바랍니다. 자, 테마의 정의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떠한 그 사회적 이슈, 뭐 경제적 이슈, 뭐가 됐던 간에 어떤 스토리가 하나가 탁 튀어나오고 그에 따라서 그거와 관련된 종목들이 군을 이루면서 갈 때 그걸 테마라고 하는 겁니다. 네. 작은 테마라는 거는 관련된 종목수가 몇 개 없는 거. 큰 테마라는 거는 뭐 관련된 종목들 요번에 보셨잖아요. 초전도체 갈 때 막 20개씩 막 올라가고. 맞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움직이는 그런 거. 뭐 요번에 뭐 동해 유전도 뭐 20개, 30개가 막 움직였지 않습니까? 초반에. 그런 것들이 이제 큰 테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뭐 다른 게 없어요. 돈이 많이 그만큼 쏠렸냐. 안 쏠렸냐, 시장의 관심을 그만큼 받았냐, 안 받았냐의 척도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테마는 일단 그런 거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원전은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수주를 하냐, 마냐 하는 그런 포인트가 있지만, 테마주입니다. 군을 이뤄서 움직이잖아요. 어제 보셨다시피, 뭐였죠? 그 한전산업이 상한가가 일단 먼저 들어갔고요. 네, 엄청났어요. 우리 기술이, 뭐 오전에는 우리 기술이 대장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장중행 끝날 때쯤 이게 뭐 오후에 뭐 새로운 테마가 안 나오면 한전산업이 상한가 갈 것 같습니다 얘기를 드렸는데 딱 끝나고 나서 막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상한가 주문 놓쳐가지고 상한가에 걸어놨는데 끝까지 안 사지더라고요. 한 타임 놓쳤더니. 어쨌든 뭐 오늘 결과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오랜만에 그 테마다운 테마를 딱 형성하면서 이게 동해 유전 뭐 6월 초에 나왔던 이후로 뭔가 원전에서의 이런 뭐 1등주, 2등주, 3등주들이 있는 그런 테마가 딱 만들어지고 대장주가 상한가 가고 두 종목이나 갔죠. 서전기전도 상한가 갔기 때문에 그런 형태의 흐름이 나왔고 제가 이제 좋아하는 어떤 그 유형의 단기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이 그러면 왜 발생했냐? 뉴스 다들 보셨죠? 이제 체코 원전 관련된 수주 기대감입니다. 이게 일정이 잡혀 있잖아요. 항상 테마주들 일정이 잡힌 걸 우리가 잘 봐야 돼요. 한국가스공사도 21일, 6월 21일 날 전략회의가 있다 하면서 그 한 주 전, 그 다음에 뭐 10일 전부터 쫙 다시 한번 조정 한번 받고 달렸던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원전도 7월 17일인가 그래요. 그러면 그 전에는
중간중간에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오겠지만 지금 현재 우상향하는 기조는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계속 매매 관점으로 이 종목을 이쪽 섹터, 이쪽 테마를 우리가 4848을 해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종목들이 있는데 뭘 봐야 될까? 테마는 대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 얘기는 뭐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죠. 근데 그리고 테마도 대장이고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당일날 네. 가장 많이 수급이 쏠리는 테마. 맞습니다. 그 테마의 대장주. 맞습니다. 그래서 뭐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기술이나 뭐 한전산업 이런 것들에서 매매를 하셨어야 되는 게 맞는데 뭐 그렇게 하신 분들은 이제 잘 하시는 분들일 거고 알고 계시는 분들일 거고 일단 처음에 요게 에너토크가 보면 뭐 뉴파워, 뉴스케일 파워, 맞나요? 뉴스케일 파워가 이제 딱 SMR을 그 2조짜리 두산 에너빌리티가 뭐 수주를 했다라는 찌라시가 나왔죠. 이게 실질적으로 수주한 게 아니다라고 그치. 부인을 했으니까. 요새 그 찌라시에 당하시는 분은 단독 뉴스. 네, 단독 뉴스. 이거 뭐 거의 찌라시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나오면서 원전주들 팍 튈 때였는데 그때 가장 먼저 상한가 들어간 종목이 바로 에너토크였어요. 그러니까 이번 사이클에서 원전의 대장은 저는 에너토크이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시간이 좀 지난 관점에서 보니까 한전산업이 지금 대장이네. 우리 기술이 대장이네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거래 대금이 한번 보시면 평소에 너무 없던 종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이 이제 급등을 했을 때 이후에 죽어버리고 실질적으로 조금 더 거래 대금이 튼튼하고 강했던 종목들이 이제 가는 흐름들. 이거 우리 딱 조금만 한 달 전으로 돌아가서 보면 대왕고래 프로젝트 터졌을 때 네. 동양철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요런 것들이 철관 뭐 관련주들이 상가를 제일 먼저 갔어요. 지금 주가 흐름 한번 봐봐요. 물론 뭐 다른 것들도 빠져 있는 것들 많지만 이런 게 이제 올랐다가 그냥 빠진다고. 그러니까 시총 가벼운 종목들이 처음에 대장을 형성하면서 먼저 올라가는 거는 맞는데 이후에 어떤 그 테마의 연속성이 있을 때는 가스공사는 얘는 이렇게 조정받아 있는 동안 계속 치고 올라갔잖아요. 그다음에 뭐 저기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든지 그 이유에 대해서 어제 제가 설명을 드렸죠. 비빌 언덕이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한다라면 지금 에너토크도 왜 이런 흐름인가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데 기술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대장주라고 에너토크를 보고 계셨던 분은 물론 거래 대금이 이제 마음에 안 들지만 이게 스윙 관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차트상에서 이런 포인트가 있어요. 보시면 앞단에 내려오다가 돈이 들어오면서 저점을 만들어주고 뭐 큰 돈은 아니지만 어쨌든 내려가다가 하락을 멈추고 이 가격단에서 7,000원대에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던 구간이 있죠. 그러면 이런 구간을 다시 깨고 내리더니 이번에 작년 말부터 올해 시장이 반등한 동안에 이렇게 올라올 때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가격단이 다 저항으로 이렇게 작용을 한 거예요. 그리고 돌파가 나오면서 이렇게 시세를 크게 분출을 했는데 결국 이 가격단 다시 오니까 반등이 이렇게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뭐 큰 돈이 아닌 금액을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원전이라는 사이클을 보고 이게 대장이니까 나머지 이 원전의 일정이 잡혀 있는 걸 보면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구간에서 뭐 5일선 돌파가 나왔거나 한 이틀 전에 3일 전에 살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의 팁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되고. 근데 지금 이야기하는 요 에너토크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 차트 공부를 위해서 보는 거지. 맞아요. 왜냐면 시총이 너무 작아서 네. 아차하면 큰일 나거든. 이게 지금 나중에 800억밖에 안 돼. 맞아요. 나중에 이런 저항단 9,500원이나 만원짜리를 돌파하고 신고가를 가는 시점쯤 해가지고 거래 대금이 다시 한번 뭐 1,000억 이상, 2,000억 이상 빵빵하게 터지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때 가서 보셔도 늦지 않을 거고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기존의 대장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스터디 차원에서 한번 차트를 보는 거고 그렇다면 이 원전 쪽에서 어제 대장이었던 한전산업, 한전산업이죠. 뭐 이게 실질적인 수혜든 나발이든 뭐 KPS가 뭐 실질적인 수혜니 뭐 이런 얘기들 많은데 다 필요 없습니다. 그거는 네 생각이고 시장에서 인정해 주는 거는 얘가 대장이라는 거예요. 지금 주가 봐봐요. 얘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 우상향 흐름이었죠. 그 다음에 뭐 한전 KPS 같은 거는
뭐 지금 못 올라가고 있었단 말이죠. 행복 그렇지. 박스권이었잖아요. 뭐 한전 기술이라든지 얘네들도 결국 한전 산업이 쭉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따라올 HLB 그룹 우리 보면 다 같이 가잖아요. 그런 흐름들이 결국 테마주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이 나올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돈이 되고 안 되고는 나중에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은 일단 대장주 가장 강한 쪽에서의 매매를 하겠다. 그러면 이게 정고점을 이렇게 돌파한 위치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구간에서 오늘 만약에 뉴스케일 파워가 어제 많이 빠졌거든요, 미국에서. 그럼 오늘 갭이 뜰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반대로 갔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개파락으로 나왔을 때. 그렇죠. 그러면 오늘 이제 쉬어가는 음봉으로 눌림이 나올 건데 그 저점을 어떻게 공략할 것인가?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여기가 종가니까 뭐 13,300원이나 400원쯤에서 우리가 저점을 잡는 걸 확인하면서 모아갈 것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13,400원이 분봉상에서의 어떤 위치에 있는가 이런 거.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의 일단 전략을 하나 세워놓고 그 다음에 갭이 떴을 경우에 뭐 갭이 뜰 확률이 일단 높겠죠. 어제 워낙 강했던 테마기 때문에 갭이 떴다 그러면 그 종목이 바로 시세를 쫙 뽑아 올릴 수도 있을 것이고요. 눌렸다가 다시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전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근데 저는 일단 미국에서 SMR 관련 종목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러면 아침에 떴다가 좀 눌릴 가능성을 두고 그거를 보다가 그 하락을 멈추고 다시 상승으로 전환하는 그런 포인트가 그 갭이 어느 정도 뜨는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뭐 한 5%에서 10% 사이에서의 갭이 뜰 것 같고 운이 좋다면 어제 상한가 자리 부근까지 한번 조정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급등 나오는 구간에서 따라 붙는 게 아니라 눌림에서의 돌리는 시점 그런 구간에서 분할 매수로 한번 접근을 해볼 생각이고요. 우리 기술도 신고가입니다. 자, 52주 신고가죠. 신고가가 딱 이렇게 이쁘게 차트를 만들어 놓고 이제 시간에선 얘가 조금 더 뭐 상한가는 어차피 움직일 수가 없는 거니까 괜찮게 움직였는데 2등주가 뭐 서점 기전이 사실 3등주였거든요. 근데 이놈이 오후장에 치고 올라오면서 그냥 상한가 들어가 박아버렸어요. 얘는 시총이 692억입니다. 그러니까 가벼우니까 들어간 거예요. 그렇지. 가벼우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 해야 된다. 그치, 그러니까 시총 작은 건. 호가가 너무 얇아서 막 이래 될 거예요. 그래서 물론 오늘 얘가 대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기존에 있던 뭐 한전산업, 그 다음에 서전기전, 우리 기술을 이 세 개를 놓고 보되 그 중에서 우리 한전기술이 일단 대장이고 우리 기술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따라서 움직이는지 아니면 우리 기술이 오늘 갑자기 대장으로 등극하면서 다른 종목들을 이렇게 이 우리 기술의 움직임을 추종하는 흐름인지 요걸 보면서 아 얘가 대장주구나 그럼 얘가 저점을 잡구나 돌리는구나 할 때 그러면 대장주를 매매해도 되고요. 아니면 대장주가 VI 들어갈 때 상승 VI가 들어갈 때 2등주를 노리고 있다가 2등주 상승 VI 들어갈 것 같을 때 같이 사는 거예요. 2등주를. 그렇게 해서 짧게 그냥 뭐 2, 3%를 먹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방식들이 있다라는 거. 근데 하여튼 그 나중에는 가능하면 네. 그 시총 3천억 이하짜리는 네. 좀 피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그 자기가 이제 매매하면서 장세에 따라 이제 다르거든요. 저도 뭐 시총 작은 그러니까 뭐 상황에 따라 좀 다르긴 합니다만 시총 가벼운 종목들은 잘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제가 말씀드린 거지 종목이라고 걔네들이 시총이 작은 이유가 있어요. 평소에 거래대금이 작아서. 10억도 안 나오는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거는 또 사람들이 또 큰 손들이 많이 안 사주거든요. 그런 부분들 물론 뭐 그런 게 올라가면서 시총이 점점 커지고 뭐 그렇게 될 수는 있겠지만은 그런 거 그냥 여러분들이 공부 차원에서 이런 종목들이 있구나. 그리고 원전주에서 대장은 좀 전에 이야기드렸던 시세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종목을 봐야 되는데 중심을 잡아주는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종목이 되겠죠. 요게 이제 그 찌라시 때문에 급등이 나왔다가 쫙 밀렸는데 이 갭 구간을 한번 메우고 보시면 저항단을 딱 돌파한 자리를 지지를 받고 이렇게 올라오다가 고점 돌파 안 하고 다시 쭉 밀려 내려왔는데 전저점 부근 쌍바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거를 쌍바닥을 만들더니 시세가 분출을 하고 어저께 다시 고가를 갱신을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원전 쪽이 만약에 다시 한번 더 강하다 그러면 뭐 얘도 올라갈 거니까
뭐 물리더라도 대형주에 물리겠다 하시는 분들, 뭐 저는 물리면 안 돼. 물릴 생각을 안 하고 일단 진입을 해야 된다는데 그게 뭐 사람 마음처럼 쉽지는 않죠. 그렇지. 하다 보면 누가 뭐, 물리고 싶겠어. 예, 저도 뭐 가끔씩 한두 종목씩 물렸다가 손절 크게 하는 경우들도 생기고요. 어쨌든 손절은 뭐 아니다 싶으면 해야 되긴 한데 그래도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총 작고 뭐 이런 것들 뭔가 근거가 없다 생각이 드시면 근거 있는 종목에서 사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 왜냐하면 시총이 작은 거는 빠져나올 진짜 빠져나올 땐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게 힘들어. 그냥 갑자기 가격의 변동폭이 커져서 장중에 이제 보고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예. 이 컴퓨터에 앉아서 계속 보면서 치고받고 바로 할 수 있는 사람이면 괜찮은데 네.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렇게 좀 묵직한 주식, 그럼 빠져나올 기회를 주거든. 맞습니다. 어쨌든 상승률이 조금 떨어진다 뿐이지 테마가 상승하게 되면 결국은 갈 거예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도 최근에 뭐 외국인들 수급이나 프로그램 매수 들어온 거 보면 굉장히 강하고요. 지금 주봉상에 보면 어떤 그 저항 자리라고 할 수 있는 23,000원 여기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야 이거 얼마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한 5% 정도 되거든요. 이 적은 수익이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뭐 돌파하고 더 갈 수도 있는 거고요. 삼성전자 실적 나온 날 영끌을 해다가 1% 먹기 위해서 제가 고생을 했는데 1%는 확실히 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럼 확실한 놈에 붙어야죠, 그죠? 1%라도 그렇게 이제 하는 관점으로 생각하셔도 되고. 자, 그러면 일단 원전은 요 정도 보시면 되고 방산도 지금 림팩이라고 해서 이 해상 훈련 중인데 여기에서 이제 비군 같은 거 최종 테스트하고 있는데 LIG 넥스원이 이제 비궁을 생산하는 기업이죠. 요거 대통령이 가 있으니까 뭔가 이 최종 테스트하고 미국에서 이 납품되는 그런 좋은 소식이 들린다 하면 한 차례 시세는 또 나오지 않겠나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한화 시스템도 지금 저점에서 돌리기 시작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인가요? 이것도 뭐 신고가를 또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산도 제가 어제 보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원전 방산 이게 이제 세일즈맨이 저기 각국 정상들과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그 전에 이미 다 조율이 돼 있을 거란 말이죠. 뭔가 그렇지. 하나는 짜잔 하고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런 기대감 나올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 생각해 두시고 비오를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런 저항을 만들고 있는데 여기를 돌파하면 시세가 나올 거다. 근데 이쪽 섹터가 지금 돈이 못 올라가고 있으면서 조금 아쉬운 흐름이죠. 오늘 만약에 시가를 이렇게 위로 상승 출발시킨다. 그러면 시세 분출을 할 수 있을 거고요. 11,900원이라는 그저께 고점 자리를 돌파한다라면 한번 붙어볼 만하지 않나. 짧게 매매 관점으로 보시고 비올이라는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섹터, 그러니까 미용 의료기기 이런 것들이 다 같이 가는 그림들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면 혼자서 만약에 쫙 올라간다. 그러면 조금 짧게 매도를 하시고 이게 올라가면서 갑자기 뭐 다른 미용기기들이 따라 움직인다. 그러면 조금 더 끌고 가셔도 돼요. 왜냐하면 신고가기 때문에 시세가 크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에코프로 테슬라 또 올랐더라고요. 에코프로 기술적인 분석에 대해서는 이야기 다 드렸죠. 고점을 이제는 돌파해 줘야 됩니다. 돌파하고 밀릴 수 있어요. 근데 돌파하고 밀리면 굉장히 좋아집니다. 이거 돌파하고 밀리면 굉장히 좋아져요. 절호의 기회다. 그때는. 매수의 기회다. 네,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일단 여러분들이 안 들고 있더라도 일단 돌파하는지 계속 체크를 하세요. 이 박스권 돌파하고 눌림이 나오는지, 그리고 눌리다가 다시 되돌리는 시점에는 강력 매수를 해야 되는 종목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금융 쪽에서 KB금융 한 이틀 조정 나왔는데 우리 공부했던 거 박스권 딱 밟고 지금 어제 아래꼬리 달았는데 요게 이제 다시 방향 위로 잡는지 봐야 되고 키움증권이 신고가 들어가려고 합니다. 요거 잘 보시고 마지막으로 죄송합니다. 한국가스공사 요 박스권이거든요. 지금 분봉으로 보게 되면 이게 이제 반등이 나와야 되는 구간이에요. 여기 위에서도 슈팅이 나와야 되는 구간이었는데 밀렸단 말이죠. 여기도 반등이 나와야 돼,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와야 되는 구간인데 반등이 조금 나오긴 했는데 요 박스권을 다시 돌파하면서 위로 시세가 나와줄지 저점이 깨질지 요번에 잘 봐야 되고, 저점이 깨지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기 드립니까? 항상 손절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 구간에서 혹시 공략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대응을 좀 하시고 보시길 바라겠고요. 왜냐하면 여기가 깨지면
하락폭이 조금 더 나올 거예요. 그래서 뭐 긴 관점에 물렸는데 뭐 회사 안 망할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4만 원까지 뭐 한번 기다렸다 거기서 돌리는 거, 보통 하락 파동 3번 정도는 나오는 경우들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지금 여기로 수급이 쏠릴 만한 모멘텀이 지금 좀 부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가스값 인상이나 뭐 이런 부분으로 올린다면 오늘 만약 올린다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것도 일단 저점 자리 기준이라는 거 혹시나 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참고하시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니까요.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 오늘도 양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여기저기서 많이 또 강의도 들어보시고, 그리고 또 기법이라고 하는 것도 많이 또 체크해보시고 적용시켜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좋으십니까? 이거는 저희 클래스만의 강점이 될 겁니다. 네, 섹터 분석을 왜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섹터가 갔었을 때 이를 어떻게 초기에 접근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들,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에 따른 키포인트들을 알려드리고요. 김 대표는 이렇게 상업 분석한다, 그리고 또 거기서 종목을 찾는다 라고 하는 여러 가지 기법들, 그리고 그에 따른 효과들을 충분히 노리실 수 있게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거심 종목까지 같이 스터디를 하시면서 충분히 시장을 끌어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이브를 충분히 활용하겠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질문들, 그리고 또 매매하시다가 요런 때 참 애매할 텐데 라고 하는 제가 겪었던 부분들 그대로 담고 또 문의가 들어오게 되면 충분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클래스만의 강점이 될 겁니다.